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GTX-D 노선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를 두고 지역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GTX-D 노선이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간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인천과 김포 주민들 모두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국토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이 후폭풍이 거셉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GTX-D 노선 짚어보죠. 박우식 김포시 의원 그리고 이도형 청운대 교수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GTX-D 노선을 두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인천 시민 그리고 김포 시민 모두 반발이 거센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한 중앙 일간지의 언론 단독 보도가 발단이 됐는데요. 네. 지난 13일에 GTX D 노선의 김포, 이제 부천 구간만 신설이 된다, 건설이 되고 강남까지 직결이 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언론 기사가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D 노선은 포함된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노선이 아니라 김포에서 기점을 시작해서 이제 부천까지, 그래서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GTX 노선이 연결된다 보니까 김포 시민들이 앞으로 GTX 이제 수도권을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7호선을 김포 갈아타야 되는, 환승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광역 명실상부한 광역 급행철도가 아니라 중간에 도시철도 7호선을 환승해야 되는, 강남에, 그래서 강남에 진입해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시간적으로 더 늦춰지게 되는, 오래 걸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광역철도냐, 광역급행철도냐 하면서 인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김포 시민들 역시 상당히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월 13일자 한 중앙 매체 단독 보도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건데, 이 때문에 박 의원께서는 국토부에 직접 항의 시위까지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답변을 들으신 게 있어요? 저희 이제 뭐 김포시의회 내에 교통 개선 연구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구 모임에 소속된 네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국토부에 직접 저희가 항의 시위를 다녀왔고요. 네. 다녀온 이유는 이제 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13일인가요? 중앙일간지에 난 서부권 강력 급행철도의 노선이 김포 부천 운동장까지만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를 보고, 사실 저희 김포시 입장에서는 이 GTX-D라고 하죠. 서부권 강력 급행철도가 김포에서부터 검단, 부천, 강남, 그 다음에 하남까지 이어지는 경기도 안을 저희가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철도가 하나도 없는 김포시 입장에서는 이 경기도 안이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13일 날 언론 보도낸 김포에서 부천 운동장까지만 신설될 것이라는 뉴스는 김포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가져다 줬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의원 네 분과 함께 국토부에 찾아가서 직접 김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하고, 꼭 김포 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돼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김포, 강남, 하남, 경기도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왔습니다. 국토부의 답변이 혹시 있었습니까? 예, 국토부의 답변은 사실 뭐 원론적인 답변 정도고요. 아직 이제 결정된 게 없다라는 그 정도의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 기사를 확인해 보면 김포에서 부천까지 노선을 단축하는 안이더라고요. 이렇게 국토부는 확정된 게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 중앙일간지가 단독을 달고 기사를 썼는데 이게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지 두 분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에서 약 250여 개의 사업들이 올라왔다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 사업들이 다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일 날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혀 근거가 없이 기사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어떤 경로인지 어떤 이유인지 그렇게 기사가 나온 것은 약간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어떤 반응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예,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흘려진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내부에서는 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아예 근거는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론의 동향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흘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한 언론사의 취재 욕심, 뭐 단독 특정 보도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국토부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건 하나만한 해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확정고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GTX D 노선이 과연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건설된다는 코티,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지금 묵묵부답으로 지금 국토부가 일관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뭔가 조금 냄새가 난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다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조만간 4월 말경에 이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를 출입하는 교통 전문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쓰기에는 뭔가 사전에 교통연구원의 결과를 미리 들었거나 알지 않고선 이런 기사를 쓰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잘못됐으면 국토부가 이제 뭐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요. 그런 게 아닌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이번 언론 보도는 신빙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신빙성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애초에 이 GTX D 노선은 국토부 대과기에서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설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김포 부천 노선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전혀 부합하지 않죠. 당초에 대광의 발표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 특히 김포 시민, 뭐 검단 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해서 수도권 외곽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 강남이라든지 출퇴근 시에 교통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당초 도입된 게 바로 GTX D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지금 GTX 어떻게 보면은요. GTX B 노선의 지선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GTX B 노선의 Y자형 노선으로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이게 반쪽짜리 GTX D 노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김포 도시철도 혼잡도가 250%로 지금 엄청 심각한 상태고요. 네. 지금 5호선 연장 역시 지금 불투명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GTX D 노선을 이런 식으로 발표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포 시민들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현재 도시철도만 있고 5호선 연장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부천까지이긴 하지만 아예 그 노선 자체가 배제된 인천에 비하면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교통 환경이 개선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김포 시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뭐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한강 신도시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강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사실상 지옥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 김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GTX D 노선의 이 강남을 관통하는 이 D 노선의 어떤 이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이제 요구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사실 2기 신도시인 한강 신도시, 2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인 계양이나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 이 서부권, 이 신도시들이 강력 교통망들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이 서부권 주민들의 이 출퇴근 고통들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어떤 문제의식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이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GTX-D는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라는 어떤 김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들이 좀 그런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근데 예. 인천은 또 아예 배제가 됐어요. 인천시로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일 텐데 사실 이 Y자 노선을 들고 나올 때부터 이게 예견됐던 건 아닌지 싶습니다. 당시 BC값이 1이 나오긴 했지만 필요한 예산이 10조입니다. 이 국토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럼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차 여러 번 Y자형 노선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Y자형 노선에 대한 인천시의 뭐 정치적 고려, 정무적 판단을 10분 뭐 고려한다 하더라도요. 총 사업비가 무려 10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서 이 사업을 Y자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당초부터 무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5조 9천억 원인 GTX B 노선도 지금 그 낮은 사업성 그리고 민자 적격성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
국토부와 기재부가 10조 원짜리 대형 국책 사업을 그 두 손쉽게 배나 되는. 허용하겠느냐? 네. 사실 쉽지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지금 GTX 비노선처럼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자 적격성 조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아직 6월 확정 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런 흐름이 배제 형식으로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인천시는 물론이고 지역의 정치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특히 인천시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최근 인천시에서요, 뭐 영종, 청라, 루원시트 주민들로 이루어진 GTX 시민 추진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인천시가 지금 8개 사업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그중에서 최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Y자형 GTX D 노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천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인천시는 지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부에서는 이번 언론 보도를 이제 기정사실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반발하는 주민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뭐 1인 시위까지 지금 국토부에 가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뭐 안영규 행정부시장이 뭐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서 뭐 면담도 하고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뭐 해당 철도국장을 불러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대책 마련을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뾰족한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6월 말에 확정 고시를 이제 기다리는 입장일 그 정도가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시는 국토부를 상임위로 둔 박상효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지역 정계 분위기와 함께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뭐 그렇지 않아도 4월 19일 날 우리 이제 김포시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요. 방금 얘기하셨던 이제 국토위 소속의 박상혁 의원님과 기재위 소속의 김정우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국회의원님과 김포시장, 김포시의회 의장 네 분이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서부권 강력 철도망, 강력 급행 철도를 김포시 반드시 반영시켜달라라는 그런 촉구안을 발표했고요. 4월 20일 이제 김포시의회가 이제 개원하면서도 김포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GTX-D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박상혁 의원님과 김주영 의원님께서는 뭐 철도 국장과 그다음에 국토부 제2차관, 기재부 제2차관 등을 만나면서 김포에서 강남, 하남을 거친 이 경기도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활발하게 김포의 어떤 이런 입장들이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정계 분위기까지 예. 살펴봤고요. 인천시민 논리는 이거예요. 인천공항역에서 서울까지 연결 노선을 만들어야지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인 거고 또 김포시민은 50만 대도시에 2량짜리 도시철도가 말이 되느냐.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률은 무려 285%에 달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근데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할 문제인데 어떤 기준을 좀 우선적으로 두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 앞에서 하셨는데요. 인천이나 김포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와 그리고 필요성은 있다. 뭐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BC값 역시 사업성 역시 모두 이를 넘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정부, 기재부, 국토부가 과연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막대한 사업비, 재정 부담이 가장 큰 변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2천조를 지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수조 원짜리 국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국토부, 기재부가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안 되면 민자로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GTX 비노선 사례를 볼 때 민자 역시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사업비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서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거죠. 김포에서 이제 부천까지만 해당하는 GTX D 노선을 건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또 지선도 있습니다. 이게 자칫 정치적 판단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국토부에서 철도법에 따라서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런 것이 정치적 판단으로서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예, 또 그래서는 또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희 이제 김포시 입장은 뭐냐면 김포시가 지금까지 강력철도망 구축에 있어서는 소외되었던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항공기 소음, 다양한 어떤 이 그 피해들을 받아왔었던 그런 지역이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2기 신도시인 한강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이 교통망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문제, 김포시 전체 지금 50만 인구가 되는 이 김포 시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자 해지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좀 모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핵심은 그 기점도 중요하겠지만 인천이나 김포 모두 서울 강남과 직결되느냐가 좀 초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 건데 강남권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최근 뭐 언론 보도와 여러 분위기에 비춰서 볼 때 강남 직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 등을 이유로 해서 광역 급행철도를 김포에서 이제 하남까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로 중간에 환승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는 수반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포 시민들의 염원, 바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국토부가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해서 직결이 아닌 김포와 강남을 환승 형식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 직결 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점쳐보십니까? 뭐 저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2기 신도시인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 그리고 앞으로 추진 예정인 3기 신도시인 계양과 부천 대장 어쨌든 이런 신도시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이 GTX-D의 어떤 강남 노선이 확정됐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국가 정책인 신도시 정책들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교통 정책들이 반드시 이제 수립이 돼야 되고 그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GTX-D는 반드시 경기도 아닌 김포, 강남, 하남안이 국가 정책으로서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예. 5호선 연장 또한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5호선 저희 김포시 입장은 이제 세 가지 강력철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쨌든 서부권 강력 급행철도 GTX-D라고 하죠. GTX-D와 김포 한강선, 그다음에 인천 2호선의 이 김포 고양 연장 이 세 가지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드시 이 앞으로 김포시가 76만 대도시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어떤 강력철도는 반드시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염원은 잘 알겠지만은 역시 지금 GTX-D 노선조차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5호선이 과연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지 여부도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국토부가 이달 말쯤 그러니까 4월 22일 공청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민들의 반발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뭐 많이 나왔었던 지금 뭐 13일 날 언론에 보도됐었던 김포 부천 운동장 노선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나 요금 체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환승 체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김포시 입장에서는 김포 강남, 하남을 잇는 경기도 안이 반영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안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오른다 할지라도 또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비사정성 조사를 또 넘어야 됩니다. 또한 민자로 추진할 때는 민자 적격성 조사 역시 통과를 해야 되고요. 이 과정이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사업비가 나오지 않거나 BC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서 착공에 이르게 되는데요. 착공에 있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공기가 늘어나는 면도 있습니다. 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국책 사업이 기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논의가 시작된 이후부터 한 15년가량 걸린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 넘어 산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GTX D 노선 축소와 관련한 보도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